네, 107의 문제 3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3번 보실 때 유형 먼저 파악하시고 입력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거든요. 8월 17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직지상차로부터 매입했다라는 키워드 있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형, 여기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 구매 확인서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 영세라고 되어 있으려면 구매 확인서, 로컬 LC, 내국 신용장,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내국 신용장, 방금 보신 구매 확인서 라고 되어 있거나 로컬 LC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지금 문제처럼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어쩌고 하면 우리는 매입의 영세구나 라는 유형으로 파악하고 문제 푸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8일 제조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리징 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10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했다,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입력하실 때 전자란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어쨌든 매입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래니까 매입 과세 거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변산액의 1급은 가산세 이런 거 고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9월 15일입니다. 우리 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 트럭을 수리하고 수리하려면 우리가 수리 용역을 산 거겠죠. 그래서 매입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수리대금 24만 2천 원은 현금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이라는 키워드 있어요. 현금 과세인데 저희가 건별 거래이거나 카드 과세 거래이거나 현금 과세 현과이면 나중에 입력하실 때 보시면 저희가 입력하는 란에 여기 보이시는 공급 가액 넣도록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건 지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 금액이에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 바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리해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4만 2천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입력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4번입니다.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 도서를 구입했다. 책 면세라고 보실 수 있으셨어야 하고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 계산서라는 키워드 있어요. 거기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어디에도 부가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했다, 구입, 매입, 계산서네, 책이네, 면세입니다. 도서는 면세예요. 다음, 세무렌트로부터 영업부에서 거래처 방문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2000cc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한 거죠. 뭔가 임차한 거니까 매입한 거야 라고 보실 건데 세금 계산서네 그러니까 과세로 넣어야지 라고 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부지런히 외웠던 1000cc짜리 승용차를 구입, 유지, 임차하시는 것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1000cc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불공, 매입 불공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우리 자동차에서 공급한 제품 중에 일부가 불량이랍니다. 판정되어서 반품 처리할 거다. 매출 했던 건데 공급한 제품이니까 매출했던 건데 반품돼서 돌아왔으니까 매출로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처리해 줄 거래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금은 해당 매출 관련 외상 매출금이랑 상계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 처리되어 있는 거, 과세 처리되어 있는 거, 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제지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1번부터 한번 입력하러 가볼게요. 메인 매출 점수 입력 들어가시고 첫 번째 1번 문제 8월 17일 입력하겠습니다. 8월 17일 날 유형 저희 아까 파악 다 했어요, 여러분. 매입 영세. 매입 영세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52번 영세라고 되어 있죠. 저는 메인 매출 점수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문제 빨리 읽고 유형부터 파악해서 앞에 탁탁탁 써요. 쓰고 입력하시면서 52번 영세지 품목란 저희는 원재료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뭐 요람 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가 1,500, 인 거죠. 공급가액 1,500, 영세니까 거래처 직지상타. 영세율 천자세금계산서거든요. 전자자리에 1여. 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아래 봤더니 음인 부분도 있고 외상인 부분도 있습니다. 혼합으로 해서 입력해 줄게요. 혼합. 차변에 원재료 샀고 대변에 어음부터 줄게요. 지급어음 500.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0 이라고 들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두 번째 대변의 지급어음 500,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00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8월 28일 보겠습니다. 8월 28일 저희 조금 전에 보실 때 세금 계산서 있었고 매입 있었으니까 51번 과세. 뭐 샀냐면 작업복 샀어요. 부가세 별도로 공급가액 대 부가세 10, 거래처는 신 컴퍼니. 종세금 계산서라고 했잖아요. 전자자리 비웁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분계에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2번 외상 놔두시게 되면 쓰지 마요. 외상 놔두시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자동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작업복을 구입하신 거라서 우리 직원 좋으라고 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복리후생비 처리하실 건데 돈 안 줬어? 라고 하면 미지급금 처리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3 혼합 넣고 차변의 원재료 아니라 복리후생비 제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대변에 돈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넣으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 외상으로 놔두셔도 되는데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외상 매입금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 미지급금으로 수정을 하셔야 하니까 그냥 혼합 놓고 가시는 게 여러분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9월 15일입니다. 유형부터 넣어줄게요. 현금 영수증이었죠. 매입형과 6일형과 화물 들러 수리 적당한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현과 카과 건별은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 넣으면 엔터 눌렀을 때 자동으로 분리해요. 그랬는데 제가 문제를 풀려다 보니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네. 242,000원 눈으로 대충 계산해도 22만원인 것 같네? 라고 된 거라서 제가 여기 처음부터 입력하면서 공급가액 자리에 22만원 넣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가 숫자가 또 다시 이상하게 쪼개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그냥 덮어 쓰시면 돼요. 어떡하지?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위에다가 그냥 덮어 쓰시면 분계 처리되는 건 도움돼요. 거래처 넣겠습니다. 우리 카센터. 상업영수 중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없죠. 분계 볼게요. 현금 다 줬을 거예요. 1. 현금. 그런데 차변에 원재료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차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량 유지비인데 공장용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읽으시면 이게 뭐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오답 8이다 보실 때 500번대 쓰시려면 공장 생산 제조 800번대 쓰시려면 본사 영업 판매라고 되어 있으면 800번대 쓰시면 됩니다. 9월 27일 넘어가 볼게요. 면세 책 샀잖아요. 3면세 도서 샀어요. 공고가액 20만원짜리. 면세니까 부가세 없고 거래처는 대한도서. 전자계산서잖아요. 전자자리 인력. 분계는 다 외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책 샀는데 도서 인쇄비 처리해야 되는데 돈 안 준 거면 미지급금일 거니까 외상 놓지 않고 산후납 놔두시고 차변의 원재료 아니라 도서 인쇄비인데 인사부가 쓸 도서니까 800번대.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이게 책이니까 도서 인쇄비 처리해야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직무 역량 강화용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 목적으로 산 건가라고 해서 교육 훈련비 쓰신 것도 중복 정답으로 인정은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풀었는데 교육 훈련비로 풀었다. 이게 직무 역량 강화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9월 30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아까 공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오사 불공. 뭐 샀냐면 차량 렌트 대리. 차량단가 모르겠고 공급가액 70만 원입니다. 부가세 7만 원. 거래처는 세브프린트.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1여. 불공사유 여러분들 보시면 뭘까요? 예정. 네, 자주 나오는 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 2번,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주의하셔서 보시고 적대비 잘 나오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도 잘 나와요. 아래쪽에 있는 건 사실 저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게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7, 8, 9, 10, 11은 거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범위 안 들어가서. 자, 저희 그러면 3번. 중개는 호남 놓고 내려가서 수정해 주겠습니다. 원재료 아니라 차 렌트한 거니까 임차료. 영업부에서 쓸 거니까 800번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일단 저희가 공급했던, 매출했던 거니까 1 과세. 제품 팔았던 건데 공급가액 마이너스 1,00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 자리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1,000 넣으시면 부가세 마이너스 100만 원 잡아줄 거고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1여. 분계는 여러분 매출할 때 외상매출금 처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외상 매출금이랑 퉁치라고 했으니까 제가 2번 외상 한번 넣어볼게요. 이 외상 넣었더니 외상 매출금, 차변 외상 매출금에 마이너스 1100 음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제품 매출도 마이너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거 매출 환입이잖아 라고 해서 여기에 매출 환입 및 애널이라는 계정으로 변경해 주셨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줘요. 아니고는 그냥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문제 4번은 수정하시는 문제죠. 수정하실 때 하나는 아마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래 나와서 일반 점표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 대부분은 하나는 부가세랑 관련된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랑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7월 6일 상문의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게 아니라 판매하고 받은 상명상사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해서 지급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액이 전혀 없잖아요. 네, 저희는 일반 점표로 가보겠습니다. 열려있는 거 잠깐 닫고 일반 점표로 가셔서 7, 월, 6, 일. 외상 매입금. 여러분 반대로 되어 있으시죠?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명상사 어음을 준 거래요. 보통 예금에서 돈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던 받으러음을 준 거라고요. 어디 거? 상명상사 거. 외상 매입금 상문 거 갚으려고 요거 상상되어 있는데 외상 매입금 상문 거 갚으려고 상명상사에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준 거예요. 우리 배서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거래하는 상문이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거래처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되시나요? 끝. 3점. 이렇게 수정하시는 문제들 푸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앞쪽에 1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푸실 수 있으셔야 해요. 2번 한번 볼까요? 부가세 관련된 거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영업부 사무실의 전기요금 12만 1,000원 공급 대가래요. 현금 지급한 것으로 일반 전표 처리했는데 이는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를 쓴 거예요. 전기를 산 거죠. 매입이고 한전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과세거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반 전표 가서 삭제하시는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 매입 매출 점표 가셔서 매입과세 거래로 입력해 줄게요. 자, 지금 일반 전표 열려 있습니다. 12월 13일 가셔서 체크하시고 F5번 눌러서 삭제할게요. 다음 메인 매출 점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 가셔서 12월 13일 매입 전기 산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대요. 5일 과세. 전기 요금. 수량, 단가 모르겠고 여러분들 공급가액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공급 대가 1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계산기에 12만 1,000원 눈으로 이거 될 것 같은데 11만 원에 11,000원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투명하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산기에
12만 1,000원 놔두시고 나누기 1.1 하시면 1.1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1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1 하시면 11만 원 계산되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뭐 어쨌든 11만 원이요. 공급가액 11만 원, 부가세 10만 1,000원, 거래처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수취했다라고 했으니까 1여. 분계 저희 아까 다 현금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1 현금 놔두시는데 차변에 원재료 사신 게 아니라 전기요금 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 전표 지우실 때 조금 전에 수도광열비 되어 있었거든요. 잘못된 거죠. 영업부 사무실 일때는 전력비가 아니라 이때는 수도광열비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니까 우리는 전력비, 그 중에서도 제조 공장에서 쓴 거니까 500번대 전력비로 여러분들 수정해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전력비, 500번대 전력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저희 결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5번 문제 오시면 무조건 오늘은 12월 31일 날입니다. 12월 31일인데 첫 번째, 우리는 수동 결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자동 결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계 입력하시는 내용입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나면 전표 추가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일 때 제법 대퇴감일 때 재고자산 기말재고 법 인세 대손상가 퇴직급여 감가상각일 때 제법 대퇴감이라는 걸 쓰실 수 있는데 문제 보시고 제법 대퇴감에 들어가는 거네 라고 하면 자동 결산에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면 수동 결산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개하시면 됩니다. 1번 제법 대퇴감 안 보이죠? 수동 결산인가 봐요. 수동. 2번 무형자산인 특허권의 전기말 상각하고 나머지가 2,400이다. 어쩌고 봤는데 상각하라는 내용 같아요, 여러분. 감가상각, 상각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자동 결산해 주겠습니다. 3번 법인세요. 얘는 수동 결산. 법이 나가요, 우리 집. 수동 결산해 주겠습니다. 죄송해요. 저기 있었잖아요. 그죠? 자동 결산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정신 차려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대한은행의 장기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한다랍니다. 뭔 소리냐면 저희 장부상에 나는 1년 이후에 돈 갚을 거야 라고 해서 장기차입금 비유동 부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1년 이내에 갚아줘야 하니까 얘는 비유동 부채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장기 차입금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요거 상환하시는 거 아닙니다. 차변에 5천만 원 대한은행 거 빼가지고 1년 안에 갚아야 된다고 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계정 과목 쓰시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부채인데 유동성을 갖게 된 거예요. 1년 안에. 그래서 대한은행 거야 라고 해서 5천만 원. 요렇게 유동, 비유동, 배정, 대체해 주시는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에 해주셔야 합니다. 왜? 앞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라서.
두 번째 문제, 이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조금 잘 읽으셔야 돼요. 볼게요. 특허권 내용 연수 5년짜리 정액법으로 상각 처리한다랍니다. 문제지 기준이 2023년이에요. 저희 지금 회계연도 보시면 문제지에 2023년이거든요. 23년인데 언제 취득했냐면 22년에 취득해서 1년 상각한 거예요. 1년 상각하고 나면 몇 년 남았다? 4년 남았을 거야. 4년 남았고 전기말 상각 보전액이 2,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말에 작년 말에 1년 상각하고 5년 중에 1년 빼고 앞으로 4년 동안 상각해야 되는데 단액 2,400이다. 라고 하면 1년에 부지 회계 처리를 하시면 무형자산 상각비 그럼 2,404년 동안 상각하시려면 600인가요? 64, 24? 600. 특허권 바로 까면 돼요. 제가 이거 그냥 빨갛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 자동 결산할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이 2번 문제에서 사실은 600만 원인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동 결산에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시면 요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3번 전체 법인세 비용이 1,350만 원인데 법인세 중간 예납한 게 있다랍니다. 선납세금 조회하라고 얼마인지 전체 메뉴상에서 어디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시산표 갈래요. 결산재무제표에 두 번째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12월 31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좌자산의 선납세금에 680만 원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 법인세 비용이 1,350인데 선납세금이 680만 원이니까 나머지 내야 되는 세금 앞으로 미래에 내야 되는 세금이 선납세금이 680이고 앞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670만 원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면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1,350만 원이 들어가실 거고요. 중간 예납한 선납세금 빼고 선납세금 여러분들 방금 조회하신 680만 원 뺀 나머지가 앞으로 내가 이제 낼게요라는 미지급 세금으로 잡히게 될 거예요. 670만 원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680만 원이라는 거랑 670만 원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계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자동 결산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여러분들 2번 먼저 풀게요. 2번 아까 특허권 상각하시는 거였었거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조금 내려가셔서 보시면 어디 있지? 특허권 보세요. 아니면 저희는 컨트롤 F 누릅니다. 컨트롤 F 누르시면 나는 특허권 상각하고 싶어라고 해서 특허권 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조금 전에 계산하신 금액 6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여러분 끝에 있어요. 쭉 내려가요. 끝까지. 선납세금 680 되어 있습니다. 680. 조회돼서 들어오죠. 저희 전산회계 1급 K랩 프로그램의 장점은 선납세금이라는 금액이 뭐 조회해서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여기에 집계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옆에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HE 자격 시험 더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선납세금을 지금 제가 조회했던 것처럼 따로 조회해서 쓰셔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법인세 등에 1,350만 원 만들어주면 되니까 670만 원 넣었더니 1,350만 원 됐어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하시는 5번 문제에서 2번, 3번 다 푸신 겁니다. 그냥 끄시고 나가시면 너 틀려요. 제가 꼭 뭐 눌려야 된다? 여기 있는 F3번 점표 추가 누르셔야 합니다. 점표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S 누르고 나가 볼게요. 일반 점표 입력하셔가지고 12월 31일 만드시면 여기 보이세요? 법인세 와 있는 거랑 특허권. 우리가 직접 분기 입력하지 않아도 결산자료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금액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돼서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12월 31일 조회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결산자료 입력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다? F3번 안 누르신 거예요. 그럼 다시 가서 F3번 누르고 오셔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입력되어 있구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은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셔야 되죠. 단기 차익.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기 차익. 은행, 대한은행. 자,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여전히 대한은행. 자,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풀고 나면 이제 다 푼 거죠.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증가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전기 말이니까 작년 말 물어보는 걸 거예요. 12월 31일 전기. 그러니까 2022년이겠죠. 6월 30일 현금이랑 비교하래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메인 메뉴,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있어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나 장부관리나 부가세랑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부가가치 들어가서 조회해서 보시면 되는데 전기 말 거랑 비교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전기 말 자료가 여기 오른쪽에 전기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6월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금 정금성 자산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기 그냥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 제출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현금이랑 당좌예금이랑 보통예금이랑 다 합산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 줘요. 84609 92823 차감하시면 되겠죠. 84609 마이너스 92823 하시면 저는 191786000 1억 9,178만 6천원 나옵니다. 마이너스 떼고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입력하시는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메뉴가 열려 있어서 닫아볼게요. 이론 답안 작성하셔서 이론 답안 작성하시고 실무 1 이상 지금 입력하시는 거 있죠? 제가 방금 191786000 입력해 주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부가가치 물어본다, 그죠? 부가가치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친구도 들어오셔서 4월 1일부터 6월 30날 엔터 해서 매출액 중에 여기 빨간 색깔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매출액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여러분 여기 과세랑 1번 영세 두 가지가 있어요. 과세, 영세. 보시면 351730002랑 3845000이랑 그래서 합산하시면 3억
1,018만 원. 여기 1번이랑 5번이랑 세금 계산서 발급분 되어 있는 거 합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지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액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어떤 하나의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네. 회계관리 들어가셔서 거래처 원장 가십니다. 6월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날. 내가 궁금한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거래처 엔터에서 지혜상사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엔터에서 한번 볼까요? 지혜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결제 잔액 물어본 거 알고 얼마 결제했는지 물어봤으니까 얼마 갚아줬냐 지급해줬냐 차변이겠죠. 외상매입금은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니까 4천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7회차요. 이게 107회차 문제가 일반 전표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기는 했고, 여러분들이 푸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나 이거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저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번 회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